네, 안녕하세요. 케이컵 권정우입니다. 오늘은 삼양의 35150 렌즈 리뷰입니다. 진짜 이 렌즈 예판도 실패하고 1차 물량 구매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 못하겠다 싶었을 무렵 간신히 중고 거래로 렌즈를 구했어요. 렌즈 인기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중고 물품도 글 올라오고 나와서 연락드리면 이미 팔렸다 그러고, 그래서 중고 거래도 굉장히 많은 시도 끝에 구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그분이 이제 렌즈를 써보시고 해상력에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삼양 측에 렌즈 점검을 맡기셨고, 삼양에서 렌즈 점검이랑 교정을 완료해가지고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렌즈로 일도 해보고 일상에서도 들고 다니면서 써봤는데 과연 쓸만한 렌즈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디자인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게 포커스링이랑 줌링이 생긴 것도 다르고, 물론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라든가 이 튀어나온 부분에 있는 요 절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뭔가 디자인은 제가 보기엔 진짜 못생겼어요. 하지만 디자인이 못생긴 거랑 별개로 만듦새 자체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무게는 1230g 정도?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들고 다니다 보면 손목이 매우 아픈데, 그리고 크기도 커가지고 삼각대 같은 거에 마운트 했을 때 밸런스도 좀 불안해서, 소니는 심지어 바디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마운트 했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렌즈 푹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영상 촬영을 할 때는 수동 포커스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게 35150이니까 멀리서 인물을 당겨가지고 인물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당겨서 수동 포커스를 하면은 너무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립니다. 다만 이게 또 렌즈의 무게중심이 좋고 경통이 크고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로 그립이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왼손으로 렌즈를 받치고 촬영을 하신다면은 이 묵직한 느낌이 사진 촬영이나 핸들드 영상 촬영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엔 82mm 필터 착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진 방적도 지원합니다. 이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게 생긴 건 못생겼지만 촉감도 좋고 너무 부드럽고 포커스 감도도 두 가지로 조절 가능한데, 그 두 가지 포커스 감도 둘 다 매우 만족스러워서 영상 촬영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줌링도 매우 부드러운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거의 무조건 렌즈 코가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줌락을 걸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3개의 모드 스위치랑 AF 전환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펑션 버튼도 2개가 있습니다. MF 모드에서 2번의 리니어 MF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1번의 일반 MF 모드에 비해서 포커스 감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한다든가 마크로 촬영 같은 거 할 때 좀 더 정밀한 포커싱을 가능하게 해줘서 저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3번의 달리 줌샷 이런 거는 신기하긴 한데 사실 쓸 일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거 빼주고 3번 모드 자체를 그냥 빼주고 그냥 2개로 해놓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MF 모드에서 2번 리니어 MF 모드를 많이 썼는데, 이게 그냥 딸깍딸깍 하면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스위치가 3단계로 돼 있으니까 꼭 보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맞춰야 됐거든요. 되게 짜증났어요. 조리개랑 화각은 이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탐론 35150이랑 똑같다고 하던데 제가 그 렌즈를 써보지 않아서 저는 처음으로 써보는 화각대와 조리개입니다. 정말 렌즈 하나로 인물 촬영에서 많이 활용되는 35mm, 50mm, 85mm, 135mm 다 커버되기 때문에 화각의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35mm 화각에서 f2의 조리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배경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너무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최대 개방 시에는 중앙부 선예도가 135mm까지 준수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좀 많이 소프트한 편이에요. 최대 개방 시에 또 주변부 선예도 같은 경우에는 70mm까지 좋은 편이고, 85mm는 소프트하지만 그냥 저는 쓸만하고,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확실히 소프트해지는 게 느껴지고요. 150mm까지 가면 정말 엄청나게 소프트합니다. 소니의 2470 GM2 렌즈랑 비교를 해보면 f2.8에서 35mm, 50mm 구간은 물론 2470이 더 좋긴 하지만 중앙부, 주변부 모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 좋았고요. 70mm 구간에서는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그래도 가격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우수한 선예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화소 바디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135mm 정도까지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하고,
어차피 800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는 4K 정도의 영상 촬영을 하신다면 150mm의 소프트한 선회도도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단 거리는 35mm에서 33cm, 150mm에서 85cm고 이게 특출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뭐 꽃이나 소품 등을 찍기에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고 그렇다고 막 사용하는데 너무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역광 촬영을 좋아해서 그런 만큼 뭐 할레이션, 렌즈 플레어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할레이션을 만들어도 형체가 날아가거나 뭐 컨트라스트가 뭐 망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렌즈 플레어가 상당히 안 이쁘다는 것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광 촬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렌즈 플레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시고 촬영을 할 때 렌즈 플레어가 뜨는지 안 뜨는지 좀 주의해서 촬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빛갈림도 있습니다. 막 엄청 예쁘진 않은데 또 빛갈림이 엄청 지저분하거나 아예 뭉개져서 안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케는 예상외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주변부에서 럭비공 모양의 왜곡이 당연히 생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긴 것도 되게 이쁘고 동글동글, 보케 주변의 색수차도 엄청 적어 보여서 놀랬고 양파링 모양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그리고 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 포커스 이동에 따라서 혹은 틸트 패닝을 할 때 무빙으로 생기는 보케의 변화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비네팅은 좀 심한 편인데 최대 개방에서는 정말 진짜 효과목인 것처럼 비네팅이 빡세게 들어가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F5.6까지 좋아도 비네팅은 꽤나 남아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네팅이 심한 렌즈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고요. 렌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크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의 렌즈 프로필만 업데이트가 되어도 비네팅 이슈는 좀 쉽게 교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삼양 렌즈들이 라이트룸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렌즈의 색수차 억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렌즈에 애지간한 것들은 다 렌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색수차는 진짜 싫어하는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색수차가 느껴지는 순간이 없었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일부러 색수차를 만들려고 촬영도 해봤지만 색수차 억제는 정말 훌륭한 편이었어요. 포커스 브리딩은 포커스를 이동할 때 화각이 변하는 현상인데 이게 영상을 촬영할 때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렌즈는 35에서 150까지 거의 전 구간에 포커스 브리딩이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어요. 영상 촬영할 때는 정말 좋은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줌을 해도 포커스가 맞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파포컬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영상 촬영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용 줌 렌즈는 그냥 줌 딱 해가지고 포커스 잡고 줌 아웃해서 화각 잡고 촬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사진 렌즈 같은 경우에는 파포컬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렌즈도 엄밀히 말해서 줌밍을 할 때 포커스가 정확히 맞진 않아요. 파포컬은 아닌데 그래도 사진 렌즈 치고 꽤나 파포컬에 가까운 편이라서 조리개를 쪼은 다음에 뭐 클로즈업에서 와이드로 빠지는 줌을 한다던가 할 때는 가끔씩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 렌즈를 사용할 때 2470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쓰는 편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야외 촬영, 일상 촬영, 스냅 촬영 뭐 제가 하는 대부분의 촬영에서 아주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35150도 만능 줌 렌즈로서 저랑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35150 같은 경우에 인물 촬영할 때 만족감이 가장 컸어요. 제가 인물 촬영할 때 많이 쓰는 렌즈들이 화각대가 35mm, 50mm, 85mm 이 정도인데 이 세 가지 화각이 모두 줌 범위 안에 들어오고 화질도 이 범위까지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거든요. 특히나 야외 인물 촬영 같은 걸 할 땐 달렌즈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렌즈를 갈아 끼우고 먼지 들어갈까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것이 좀 버거울 때가 있는데 딱 이 렌즈 하나만 바디에 마운트 해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하면 되니까 야외 인물 촬영에서는 렌즈 플레이어 형태만 좀 조심해 준다면 제가 써본 렌즈들 중에서 진짜 편리함으로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스냅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좋았습니다. 이게 망원 줌까지 되고 조리개가 밝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복잡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곳만 딱 감성적으로 찍고 싶을 때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들을 앵글에서 덜어낼 수 있고 크기와 무게 이것만 감당해낼 수 있다면 만족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상에서도 괜찮았습니다. 무거운 것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라 가지고 이 렌즈가 일상 촬영에서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무게와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있을 때는 35mm로 빼면 되고 멀리 있을 때는 150mm로 당기면 되니까 일상 촬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질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삼양 35150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는 렌즈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렌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절대로 나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가가 159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만듦새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왜 이 렌즈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이렇게 품질이 풀리지 않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